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미중 관세 타결이 되면서 기대감의 안도감까지 나오면서 미중 시장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에 우리도 꾸역꾸역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솔직히 트럼프가 확 찔렀다가 확 돌아서 자존심을 구기고 중국과 저자세 협상을 하는 건데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았기에 그전에 트럼프가 뭔 뻘짓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관세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접어두고 펀드멘탈 장세를 잘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도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려드리면서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또 지금은 고점을 잡아드리고 있죠. 물론 정확한 수치로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 건 신의 영역이지만 해서 주식의 선, 구간, 영역, 위치 등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장이 이렇게 흘러가니 여기저기서 흥분의 도가니고 공포에 못 섰던 개미들이 이제 와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조회수의 연수로 이익을 보려는 언론, 방송, 전문가들이 장 좋다고 더 간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남들은 이러거나 말거나 우리 회원님들은 공포에 잘 샀고 수익을 즐기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비중 조절, 매도에 주력을 하면 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단 지금부터는 지수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했죠. 이번에도 고점을 치고 내려온다고 한들 큰 조정의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펀드멘탈 장이 시작되고 있기에 섹터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 바닥과 고점을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작년부터 수없이 강조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렸기에 잘하실 겁니다. 바로 PR과 이격도죠. 보통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족할 때, 즉 지수 박스권에서 지수 고점은 PBR 0.9 수준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역사상 통계가 그러했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충 차트 보고 고점이네 만회할 것인데요. 잘 암기하시고요. 또 여기에 저점이든 고점이든 이격도를 보면 되는 거죠. 지금은 장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는 잘 알고 있고 또 반영이 되고 있기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구간이라고 했으니 이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분시장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미신현물 국채, 이거 모시면 안 되는 거죠. 터프도 이거에 확 졸았던 거니까요.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4.5%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위로라면 증시에 아주 부담이고 내려오면 안정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물가를 자극하니까요. 물가 오르면 금리도 못 내리고요. 근데 지금 이게 4.5% 근처에 왔는데도 안 빠진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가 내렸음에도 왜 안 빠질까요? 이건 관세가 5월부터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는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관세가 반영이 되면 또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해서 향후 잘 살펴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시장 대응하는 데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매니의 이격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구간이 105 정도가 되고요. 이를 넘어서면 조만간 구섬을 친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제까지 109.40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이격도 수치임을 아시면 됩니다. 또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등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 이격도만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암튼 고점 부분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피 일봉 이격도 단기 상승 추세 상단을 돌파했지만 지수 PBR 0.9 수준이 2670 정도이고, 그렇다면 거의 다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좀 더 갈 수도 있고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역사상 박스권에서는 0.9 수준이 고점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잘 참고하면 되고요. 또 이격도를 보면 되는데, 매니의 이격도를 보시면 화살표점 역시 105 정도에서 고점을 쳐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까지 104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구점을 치고 내려온다면 2061선쯤에서 저점을 형성할지, 또 아니면 동그라미 구간까지 줄어 내려올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사실 올라온 지수에 비해서 섹터 종목들의 반등은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럼이 그놈으로만 지수만 끌어올렸죠. 이유는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10중8구는 좋지 않을 거라서 그런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성장이 부족한데 관세 깔때를 맞으니 실적은 번안할 거니, 이에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메이저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실적 성장이 개판이라서 살 게 없으니 뭐 하나 잘 나왔다 싶으면 너도 덤벼서 나오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시겠죠. 겉으로는 대형주에서는 여전히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수를 받치고 더 갈 것 처음 굴면서 개미들을 꼬드겼지만, 실제는 즉 새로운 시세가 바닥권에서 움직였고, 이는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 종목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조방원 전력원전만 떠들어대는데요. 시장에 대체 시세가 없어서 그런 거고, 또 개미들이 좋아라는 놈들을 외쳐대야만 이득이 생기니 그런 거다 보시면 되고, 남들은 이러던지 말던지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강조드리는 섹터 종목을 부지런히 공략하셔야만 변동성에 안 다치고 향후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인덱스는 내일 이후부터는 전략 매도 가시면 된다고 했죠. 레버리지도 바닥에서 3537%가량 올라왔는데 분할 매수 잘하셨으면 못해도 2025%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제 시황을 보시고도 이번에 못 먹은 분들은 반성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100% 먹여 드렸고 이번에 4월 폭락 때도 강한 표현까지 해가면서 사라고 했는데 안 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능력 부족하거나 머리 아픈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레버리지만 하시라고까지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또
또 이 수익률은 이슈, 테마나 부실이 잡주 수익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인덱스는 살 때, 종목 살 때보다 최소 35배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려 더 튀면 무조건 먹는 게임이고 또 대공황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서 버티면 된다고요. 해서 2025% 수익을 냈다면 종목으로 치면 75,125% 수익 낸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안전마진까지 고려하면 더한 거고요. 이런 거 솔직히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추천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실력이 없으니 어디가 가닥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번에 못 먹은 분들은 정말이지 등신입니다. 창등신. 욕 먹어도 쌉니다. 그래 왜 어제도 오늘도 최근에 이렇게 강조 드리냐고요? 이번에 지수가 고점을 치고 빠지고 다시 내려오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매수하시라고 강조하고 또 하는 겁니다. 매수해서 수익 내시라고요. 지금 같은 변동성장에서는 다른 거 안 하고 레버리지만 해도 고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도 작년처럼 기회가 많이 올 것으로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뭐하러 입 아프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먹여드리는데도 수익 안 난다고 장 힘들다고 중내 만회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 자존심이 있지 제 시황을 보는 회원님들이 수익을 못 낸다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암튼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건데 그때는 이번에 못 먹은 분들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참저는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라서 안 올린 것 같네요. 5일넘까지 올랐으면 지수 폭발했을 거니까요. 바로 갈지 더 빌빌 걸다가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역사상 가장 싼 구간이고 결국엔 갈 것이니 잘 간수해 가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도 10% 전후 수익이 나셨을 건데 몇 개월 동안 이 수익이 뭐야 하는 분도 계실 거지만 크래팅 했으니 개별 종목 산 것보다 수익금이 더 클 거고요. 또 폭락장에 다들 날아갔고 또 복구 안 된 놈들도 많죠. 해서 결국엔 자산 지켜주고 수익도 났으니 실제 수익금은 100번 나은 겁니다. 이거 사서 보유한 분들과 다른 거 먹어보겠다고 잦은 매매하고 한 분들 지금 계좌가 어떨까요? 본인들이 더 잘하실 거라 봅니다. 음식료는 사실상 개판일 때 바닥에서 가장 먼저 오른 뒤에 지금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잘 간수해 가시면 되고요. 이제는 거의 모두가 올라서 신규 매수할 종목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조정시 볼만한 게 있지만 알려드릴 순 없고 전에 핵심 종목은 다 알려드렸으니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법계정주는 저처럼 강조한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 아셔야 하고 사실 이게 좋은 거죠. 개라소나 다 알면 되나요? 지주사, 가치자산주 금융증권을 보시라고 했는데요. 예, 우선주가 당연히 1순위라고 했고 여기에 홀딩스 또 알짜배가 중소형주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특히 증권주는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있죠. 수많은 모멘텀들이 있지만 IMA 계좌가 초대형 호재라고 했고 또 지금 대선 후보들도 자산시장을 키우려고 난리죠. 그 핵심에는 증권사가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추격할 자리 아니고 이번에 조정이 오면 노리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강조드린 대로 실적 성장이 강력하니 다들 터지고 있죠. 하지만 변화가 생겼다고 했고 상태 설명을 늦춰드렸으니 잘하실 겁니다. 미국향에서 유럽향이 크게 부각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도 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유럽향 비중이 큰 APR의 초급 등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다른 유럽향 종목을 노리면 되는 거겠죠. 못 간 화장품주가 한둘 있는데요. 우리 멤버십님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어 말씀드릴 순 없으니 공부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화장품주에서도 상법계정과 교집합이 되는 놈들이 다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한령 수혜주인 엔터 미디어는 잘 가죠. 이것도 언제부터 강조드린 건가요? 이제 부각이 되면서 뜨니까 개미들 이제서야 난리죠. 중소형주들이 움직였지만 메이저인 SMYG 엔터 하이브를 주동심하다 매수하시라고 했고 한 분들은 어디서 샀어도 지금 전부 수익이겠죠. 얘는 추억할 자리는 아니고요. 더 가면 보유한 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조정시에는 여전히 오래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함을 아시면 됩니다. 청차는 지금은 관세 때문에 박박히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품주는 나은 모습이죠. 올해는 완성차보다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종목은 뻔하죠. 현대모비스, SL 등을 보시면 되고요. 주성 부품주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성차도 지금은 싼 건 맞고요. 내수주도 환율하락, 지역화폐 등으로 부양 기대감으로 강한데요. 역시 지금은 따라가는 거 아니고 조금씩 보면 되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겠죠?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강한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여기에 대선주자가 떠들어대면서 강한 거지만 원체 바닥에서 박박히고 있어서 단기 랠리가 나오는 거지 추세로 보기엔 이상기후 등으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안 맞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아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GS윈드, SK이터닉스 등의 후발주들이 단타는 나올 수 있으니 조정이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하락에 항공주도 잘 봐야 하는데요. 저항공주들은 배제하시고 대형주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대한항공이죠. 바로 할 건 아니니 조정이 깊어지면 노리시면 되고요. 한진칼은 왜 차트가 좋았는지 이유가 나왔죠. 이건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턴 매수해서 먹으려 하는 게 아니고요. 수험 매도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능력되는 분들은 잘 노려보시죠. 혹시 아나요? 고려아연처럼 대박을 줄지.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여전히 지금은 손댈 거 없고요. 나중에 크게 빠지면 그때나 보면 되고요. 먼저는 대세로 가는 마당의 시세가 이제 시작인 거라서 위넘들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짧을 것으로 보는데요. 두빌, 한적 KPS를 조정시 노리면 되는데요. 대형주들은 대세로 가더라도 61선을 타고 간다고 했죠. 이거 비법 중에 비법이니 암기하시라고 수차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답 나온 거죠. 61선에 오면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건어주도 결국엔 SMR 모멘텀으로 간 거라고 했는데요. 현건이가 대장인데 이제는 따라갈 자라. 아니죠. 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제약주는 트럼프가 5월 중순 안으로 관세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럼 이때까지는 조정이 이어 지나는 거고 또 이때까지가 저감 회수할 기회란 뜻이겠죠. 참바, 녹십자, HK노엔, 한미약품 등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단은 지금 관세 때문에 작살이 나고 있는 미장의 빅파마들을 노리시는 게 100번 낫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빅파마 종목들은 몇 개 안 되니 잘 아실 테죠. 머크 존슨앤존슨 등등 뻔하죠. 로봇이 강세가 나왔는데요. 성장성에 대한 건 모르는 사람 없지만 여전히 실적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슈로 움직이는데요. 수혜는 어쩔지 모르지만 단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M 등을 보시면 될 겁니다. 2차전지는 여전히 취약한데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바이오는 손대지 마시라고 했죠. 장이 급락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등락을 주면서 버티려고 하고 할 건데요. 공매도 1순위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여전히 3점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또해선 정책주들은 오늘도 조선 방산에 대해서 떠들면서 반등이 나오고 하는데요. 이에는 정책주들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정책주는 상법 개정과 지역 화폐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향후지수 대응과 섹터 종목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준 항상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메이저들이 소리 없이 작업을 한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제가 강조드린 섹터 종목이 그 대상의 가능성 유력하다는 거 아시고 보석들을 주동식하다 부지런히 줍줍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타나 잦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 제 전략대로 싸세 가서 진득하게 보유한 분들은 수익을 잘 내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하고 단타나 잦은 매매한 분들은 아마 거의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오늘도 회원 한 분이 수익해서 부모님 선물해드렸다고 하죠. 이런 글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행복이고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수익내는 방법을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수익만 보실 겁니다. 지금 따로 국밥 드시고 맨날 죽내만해 하는 분들도 눈 딱 감고 제 전략대로만 하시면 그래봐야 두세 달, 서너 달입니다.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날 수 있을 것이니 한번 해보시죠. 아시겠죠?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